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밤 11시 42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하락장이네요. 어쩔 수 없는 글로벌 증시, 또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악재들만 많은 장입니다. 어쨌든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은 간단하게 그 12시 이후에는 제가 내일 볼 만한 종목들이라든지 증시 상황 같은 것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12시 이전에는 주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식 스터디 3기 2강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그 수강생 분들 중에 한 분이 오셔서 21선 매매법이라든지 이런 이동평균선을 미리 알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랬었으면 2주 전에 다 매도를 했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전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이 뭔지, MTS의 기능이 뭔지, 또는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뭔지, 어제도 제가 보조지표 차트 설정하는 것들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도 나 한 반 정도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식의 어떻게 보면 기초, 그리고 기초를 모르면 당연히 흐름도 모르겠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들도 매일매일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 종목을 단지 기초도 없고 흐름도 모르는데 종목에 대한 대응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큰 손실을 갈 수 있는, 운 좋게 한두 번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남들 따라서 남들이 매도하는 걸 보고서 매수하는 걸 보고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립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은 크게 손실을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실력이,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 미천이 바닥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제 주식 유튜브에도 그 매수 매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가 다 따로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주식 Q&A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원론적인 좀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물론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가볍다, 또는 이렇게 좀 깊이가 얕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경제 공부를 해왔고, 또 주식시장의 흐름을 공부해왔고, 차트 분석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어쨌든 1년 지금 2개월 동안 한 90%가 이상 되는 모든 종목들을 다 추세를 맞춰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저만의 방법을 좀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주식책 같은 경우도 그런 방법들을 좀 담아서 제가 이제 가을 정도엔 출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식 공부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일단 코스피에 대한 상황은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지 바닥을 현재 넘어선 상태. 그래서 제가 이제 새별형 캔들이라든지 지난주 목요일에 대한 전망들도 했었고, 그날 이렇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목요일에 새별형 캔들의 반등 폭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금요일 날 그대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 드디어 2800선인 심리적 지지선인 2800선이 깨졌습니다. 물론 그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미국 증시의 지난 금요일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거기에 비해서도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소폭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확실히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큰 것처럼 우리나라도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기술주고, 그리고 그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기술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있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이러한 글로벌 악재들, 그리고 또 개별적인 그 국내 종목들의 악재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전체적인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설날이 지나고 나서, 설날 전에도 물론 하락을 하겠지만 설날이 지나고 나서도 2월 달에는 점진적으로 좀 하락하는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지수는 한 2600선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종목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이너스 20% 정도는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부터 계속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뭐 손절할 것들은 손절하고, 나라면은 내가 익절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무조건 다 매도를 했겠다라고 벌써 한 10번 이상 말씀을 드렸죠. 근데도 아직도 내가 익절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얻었던 수익들을 대부분 다 뱉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에 기대하지 말고, 분명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신용융자 쓰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더더욱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 매매에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위험한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저는 안 좋게 보는 건 당연히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뭐 이슈들이 좀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는 더더욱 하락을 하게 되겠죠. 뭐 아무래도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현재 2,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어쨌든 상당히 이 하락장의 폭은 깊어질 것이다. 가격 조정 폭은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상 지금 한 달에도 20% 가까이 하락할 수가 있다, 지수가.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30%,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달만 해도. 그래서 그런 장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마이너스 7.84%,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 역시도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테슬라라든지 뭐 기존에 있었던 특히나 성장주, 이게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성장주 측면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주식 3기 2강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또는 외국인이 장중에 이렇게 인버스를 많이 사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하락 시그널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인버스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렇게 인버스를 장중에 많이 사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장초에 저는 인버스를 사서 어느 정도 좀 해지를 했고, 제가 이제 어제 강의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심텍과 LNF, 나인테크, 이렇게 세 종목을 오늘 픽으로 주식 3기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 종목은 모두 상승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심텍 4%, 장중한 때 6%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LNF도 장중한 때 5%까지 상승을 했었고, 나인테크도 장중한 때 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굉장히 12월 달부터는 매수하는 날을 20일 거래일 중에서 한 5일에서 10일 사이로 굉장히 적게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확실한 재료, 확실한 종목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지인에게도 지금 하나에로스페이스를 지난주 말씀드려서, 그분도 이렇게 27, 뭐 3% 정도 수익을 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종가로 심택을 사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수익을 익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급등주들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요. 5% 이상 상승한 종목은 매일 30종목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인버스 상품을 구매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공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들, 또는 저점에 좋은 실적주들을 매수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공부를 통해서만 내가 기초와 흐름을 알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심텍이라든지 LNF라든지 나인테크, 이런 종목도 충분히 장중에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주식 3기 어저께 강의에서는 충분히 그 종목을 제가 선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요일날 종가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는 제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그래도 1강, 2강 수업을 들으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차트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단지 그냥 종목만 가지고 있기에는, 그런 걸로 대응하기에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절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최근에는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12시에 지나서도 어저께 장을 분석을 하면서 그래도 좀 체크할 만한 테마들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계속 어려운 장이지만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이 장을 좀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종목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좀 시장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